임무를 부여했고, 피고인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에는 김대령과 정대령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 2~3부장으로 임명하고 이 사건 최종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을 수사 2~3부로 편성하는 내용의 일반 명령에 따라 인사명령 초안이 작성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이후 객관적으로 진행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을 완료하기 이전인 2024년 11월 9일자 안산 카페회동에서 김대령에게 교부한 이 사건 A4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합니다. 사후적 정황을 포함한 위와 같은 사정은 2024년 8월 말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을 위한 피고인의 행위들이 모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추단케 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셋째,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행위는 2024년 8월 말경 최초로 김대령에 대한 특수임무요원 5, 6명의 선발 요청으로부터 시작돼서 1차, 2차, 3차 제공 명단 및 2024년 11월 19일 이 사건 최종 명단 보고를 받을 때까지 약 2달 반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정 요구에 따라 제공자인 김대령, 정대령, 문사령관과 취득자인 피고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년 8월 말경 최초 요구 당시의 목적과 2024년 11월 19일 최종 명단 수령 당시의 목적을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말경부터 2024년 11월 19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의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문사령관에게 2024년 10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인원 선발이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4년 8월 말경부터 11월 19일까지 사이에 군에서 인지한 대북 상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북한 주민 또는 북한 고위 장성급의 대량 탈북 징후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 절차를 거치면서 문사령관, 김대령, 정대령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는 요구를 하였는 바, 진정한 목적이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요원 선발이었다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이유나 근거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김대령, 정대령, 문사령관에게 이 사건 인원 선발 요청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그에 관한 책자 요약까지 함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4년 11월 9일자 안산 카페회동 당시까지도 문사령관을 신뢰하지 못해서 문사령관이 없는 자리에서 김대령에게 이 사건 A4 문건을 교부하고 문사령관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취득,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이후 이 사건 계엄 선포 무렵까지 진행된 객관적 이후 객관적 상황, 진행 경과 등도 지금 이 사건 수사단 구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인식과 목적 등을 추단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도 부합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문사령관에게 2024년 10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인원 선발이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이 사건 인원 선발 요청의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명분을 만들어 두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이라는 피고인의 인원 선발 및 개인정보 취득의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인원 선발의 목적은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이 개시된 2024년 10월 중순 이전부터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의 목적이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이 위헌위법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목적성 및 범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이 위헌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살피건대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전제로 하고 있는 법리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일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헌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첫째,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계엄 선포와 같은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한 피고인의 최초 요청 당시인 2024년 8월 말경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경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위험성을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그와 같은 상태에서